중년이 되면 이상하게 별것 아닌 물건 하나를 버리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물건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어느 날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지갑 하나를 발견합니다. 가죽은 다 닳았고 모서리는 해졌고 지금 다시 들고 다니라고 하면 아마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버리면 됩니다. 쓰레기 봉투를 옆에 두고 정리를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멈춥니다.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납니다. 처음 그 지갑을 샀던 날, 그때 다니던 회사, 그때 받았던 월급, 지금보다 훨씬 젊었던 내 얼굴, 같이 밥을 먹던 사람들, 이제는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없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내가 들고 있던 것은 낡은 지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분명히 존재했던 내 인생의 어느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리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오늘은 물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리 잘하는 방법도 아니고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어떤 물건 앞에서 유난히 오래 머무는지, 그리고 중년 이후에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보내주며 살아야 하는지, 어쩌면 이 이야기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가면 이해되지 않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그릇, 언제 입었는지도 모를 옷, 낡은 가방, 고장난 라디오, 서랍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빛바랜 사진들. 우리는 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왜 가지고 있어? 아버지, 이건 이제 버려도 되잖아요. 부모님은 대답합니다. 그냥 둬? 우리는 답답했습니다. 쓰지도 않을 물건을 왜 계속 가지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40을 지나고 50을 향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이 어릴 때 신던 작은 운동화, 유치원에서 만들어 온 서툰 작품, 오래전 가족여행에서 산 기념품, 이제는 입지 않는 옷, 처음 차를 샀을 때 쓰던 열쇠고리, 버리려고 꺼냈다가 다시 넣어둡니다. 그때 조금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물건을 버리지 못했던 게 아니라 그 시절을 쉽게 보내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오래된 그릇으로 어린 우리에게 밥을 먹였을 것이고, 그 낡은 가방을 들고 우리 손을 잡고 시장에 갔을 것이고, 빛바랜 사진 속에는 지금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젊은 날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물건만 보았지만 부모님은 그 안에서 자기 인생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물건에는 시간이 스며듭니다. 새 물건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보여주고, 가방은 물건을 담고, 컵은 물을 마시는 데 씁니다. 그런데 오래 사용한 물건에는 기능 말고 다른 것이 하나 생깁니다. 기억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주 쓰던 컵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계였습니다. 그런데 첫 월급으로 샀던 시계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내 손을 잡고 있던 마지막 어린 시절의 사진이 됩니다. 물건 자체는 그대로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의 가격은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데 마음속 가격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게 됩니다. 남이 보면 낡은 물건인데 나에게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있고, 어떤 날의 냄새가 들어있고, 그 시절의 내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끔 물건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만지는 순간 잠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자식이 크고 나면 작은 물건 하나가 다르게 보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아침에 깨워야 하고, 밥을 먹여야 하고, 학교에 보내야 하고, 숙제를 봐줘야 하고, 아프면 밤새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언제 크나? 조금만 빨리 컸으면 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씻고, 혼자 학교에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큽니다. 어느 순간 방문을 닫고 자기 시간을 보내고, 친구와 약속을 잡고, 부모보다 자기 세계가 더 중요해지는 나이가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잘 자란 겁니다. 그런데 방을 정리하다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하나가 나오면 묘하게 마음이 멈춥니다. 그때는 귀찮았던 순간들이 갑자기 그리워집니다. 아빠, 이것 좀 해줘. 엄마, 같이 가.
하루에도 몇 번씩 불렀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 일을 혼자 해결합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힘들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했던 시간도 지나고 나면 그리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작은 장난감 하나를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장난감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아이의 작은 손이 생각나는 겁니다. 옷장에는 예전에 내가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몇 년째 입지 않은 옷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기도 하고 유행이 지나기도 했고 지금의 나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그 옷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던 시절에 내가 좋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젊었고 몸도 지금보다 가벼웠고 무언가를 시작할 일이 많았던 시절, 친구들과 늦게까지 웃었던 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던 날, 아이 손을 잡고 나들이를 갔던 날, 옷을 꺼내들면 그때의 내가 잠깐 돌아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마치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때의 나를 기억하는 것과 그때의 나로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옷을 버린다고 그 시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웃었던 나도, 사랑했던 나도, 힘들었지만 견뎠던 나도 이미 지금의 나 안에 들어있습니다. 물건을 보내준다고 해서 인생까지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떠난 사람이 남긴 물건은 더 어렵습니다. 특히 어려운 물건이 있습니다. 이제 곁에 없는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입니다. 부모님의 안경, 오래 쓰던 시계, 자주 입던 옷, 손때 묻은 수첩, 누군가에게는 배우자가 사용하던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세요.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말은 너무 간단합니다. 사람마다 시간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빨리 정리해야 마음이 편해지고 누군가는 몇 년 동안 그대로 두어야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정답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쯤 손에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목소리, 웃던 얼굴, 나에게 했던 말, 같이 먹었던 밥. 그러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 물건이 없어도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조금 놓아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물건이 너무 많으면 기억도 흐려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진, 모든 옷, 모든 편지, 모든 장난감, 모든 기념품 전부 가지고 있으면 집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너무 많은 추억은 오히려 아무 추억도 특별하지 않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서랍 깊숙이 물건이 가득하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정리는 무조건 버리는 일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고르는 일이어야 합니다. 아이의 어린 시절 물건을 전부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마음에 남는 것? 한두 개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장을 저장해 놓고 한 번도 보지 않는 것보다 정말 좋아하는 사진 몇 장을 가끔 꺼내보는 편이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기억도 어쩌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이 잘 보이려면 주변에 조금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물건을 사면서 미래의 나를 상상할까요? 물건에는 과거만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미래도 들어있습니다. 운동기구를 사면서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운동해야지. 책을 사면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꼭 읽어야지. 좋은 카메라를 사면서 여행 다니면서 사진 많이 찍어야지. 예쁜 그릇을 사면서 앞으로 사람들 초대해서 밥도 자주 먹어야겠다. 그런데 몇 년 뒤 그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운동기구에는 옷이 걸려있고 책에는 먼지가 쌓여있고 카메라는 서랍 안에 있습니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물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 꿈꿨지만 살지 못했던 삶이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할 것 같아서,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서. 하지만 때로는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이걸 하지 않을 것 같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이 변한 겁니다. 취향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원하는 삶도 바뀝니다. 과거의 내가 원했던 삶을 현재의 내가 끝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물건도 조금 편하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비싼 물건보다 이상하게 평범한 것이 더 남습니다. 살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비싸게 산 물건보다 별것 아닌 것이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오래된 볼펜,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 어머니가 적어둔 레시피, 여행지에서 주운 작은 돌, 오래전 누군가에게 받은 편지. 시장 가격으로 보면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억에는 가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비싼 것이 오래 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래 남는 것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 머물렀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언가를 살 때도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얼마짜리인가 보다. 이것이 내 삶을 정말 좋아지게 하는가? 많이 가질 것인가 보다. 오래 좋아할 수 있는가? 중년 이후의 소비는 어쩌면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달라져도 좋습니다. 부모님 집을 정리할 때는 조금 천천히 했으면 합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언젠가 부모님 집을 함께 정리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효율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건 버리고, 이건 기부하고, 이건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오래된 물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그 집 전체가 자기 인생일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처음 산 가구, 아이들을 키우며 사용한 그릇, 가족 사진, 오래된 서류, 별것 아닌 메모.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금 천천히 물어봤으면 합니다. 이거 버려도 돼? 그리고 가끔은 이건 왜 가지고 있었어? 라고도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 하나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네가 처음 월급 받고 사준 거야. 이건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야. 이 사진은 아버지랑 처음 여행 갔을 때 찍은 거야. 그러면 갑자기 낡은 물건 하나가 이야기가 됩니다. 어쩌면 부모님의 물건을 정리하는 시간은 쓰레기를 분류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부모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물건을 남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쯤 반대편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모님의 오래된 물건을 바라보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 물건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옷장, 책장, 서랍, 사진, 우리가 모아둔 것들. 그때 아이들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값비싼 물건도 있겠지만 아마 의외의 것에서 우리를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늘 사용하던 머그컵, 책상 위의 안경, 즐겨 입던 낡은 옷, 메모가 가득한 책, 우리가 매일 사용했던 작은 물건들.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대단한 유산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생활의 흔적도 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도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는 버리는 기술보다 보내주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 이후의 정리를 얼마나 버렸느냐로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건이 적은 집이 편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추억이 조금 있는 집이 편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물건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인지 그 차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보면 행복한 물건이라면 간직해도 됩니다. 꺼내볼 때마다 따뜻한 기억이 떠오른다면 굳이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죄책감이 생기고 언젠가 쓸 거라는 이유만으로 몇 년째 붙잡고 있고 지나간 나를 놓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조금씩 보내줘도 괜찮습니다. 버린다는 표현보다 저는 보내준다는 말이 더 좋습니다. 오랫동안 내 곁에 있었던 것에게 덕분에 잘 살았다. 한번 말해주고 보내주는 겁니다. 무엇을 버렸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는가? 살다 보면 집안에 물건이 하나씩 늘어갑니다. 처음에는 필요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건의 이야기가 붙습니다. 사람이 붙고 장소가 붙고 계절이 붙고 그때의 내가 붙습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면 물건 하나 버리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물건과 함께 살았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시간을 물건으로 포괄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의 작은 운동화를 보내준다고 해서 아이의 어린 시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옷을 버린다고 해서 젊었던 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사용하던 물건을 언젠가 놓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기억까지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오래 남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을 바라볼 때 떠오르던 마음입니다. 그러니 정리를 하다가 손이 멈추는 물건을 만나면 너무 빨리 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깐 앉아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왜 버리기 어려운지, 누가 생각나는지, 어떤 날이 떠오르는지, 그 안에 어떤 내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소중하다면 남겨두어도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가벼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잘 간직하는 것도 삶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죄책감 없이 보내주어도 됩니다. 고마웠다고, 덕분에 잘 살았다고, 그 시절에 나도 참 열심히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어쩌면 우리가 물건을 정리하며 정말 정리하는 것은 서랍도 옷장도 창고도 아닐지 모릅니다. 지나온 나와 지금의 내가 조용히 화해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그것이 좋았고,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고, 그때의 나는 그것을 가지고 행복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곁에 두며 살면 됩니다. 중년이 되면 앞으로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만큼 무엇을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인가도 중요해집니다.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기억도 그렇습니다.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소중한 것은 조금 더 가까이 두고 의미 역할을 다한 것은 고맙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공간을 만들면 그 빈자리에는 또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는 아직 추억만 정리하며 살 나이가 아니니까요. 새로운 기억을 만들 자리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의 끝은 과거와의 이별이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의 삶을 위한 작은 여백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물건을 정리하게 되는 날, 비싼 물건이 많았던 사람보다 이런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걸 참 좋아했지. 엄마는 항상 이 컵으로 커피를 마셨지. 그리고 잠깐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물건이 남지만 사람의 인생은 물건보다 훨씬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니 오늘 오래된 물건 하나를 발견한다면 무조건 버리지도 말고 무조건 붙잡지도 마십시오. 한번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간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고맙게 보내줘도 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도 대신 정해줄 수 없습니다. 그 물건에 들어있는 시간을 아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니까요. 버린다고 없어지는 시간이 있고 버려도 내 안에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붙잡는 법도 모든 것을 버리는 법도 아니라 소중한 것은 잘 간직하고 지나간 것은 잘 보내주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어쩌면 지나온 시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살아갈 자리를 남겨두는 중년의 품격 있는 정리일지도 모릅니다.